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송명준 교수입니다. 이번 강좌는 스마트 공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스마트 공장 사업계획서 양식은 뭐 한 번 이상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항목들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금년이나 내년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서면 검토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나가기 전에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항목별로 지금부터 작성 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 첫 번째 보면 1.1 스마트 공장 구축 목표라고 해서 네모 박스 스마트 공장 구축 주요 내용 및 목표 수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1, 2, 3번 제가 마킹한 것처럼 주요 내용, 목표 수준, 현 수준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주요 내용 부분에는 아직도 가끔 보면 이 주요 내용 안에 도입되는 시스템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MES나 ERP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작성입니다. 이건 도입 분야죠. 스마트 공장의 도입 분야를 쓰시면 안 되고요. 작성 내용栏에는 뒤쪽에 나오는 1.3절에 보면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각 공정별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스마트 공장의 구축 내용을 쭉 자세하게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란이 주요 내용 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을 적으시면 또 안 돼요. 정확하게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요약해서 적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이 목표 수준이 있는데요. 목표 수준은 스마트 공장 수준 5단계 수준 또는 4단계 수준 이게 매칭되는 수준이 있죠. 여기 나오는 수준 중에 기존 수준에 해당되는 기초인지 중간 1인지 중간 2인지 하는 이런 수준을 적는 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준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제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하거나 또는 키보드로부터 입력하거나 또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터치하거나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바코드의 라벨링을 스캔하거나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조 데이터의 수집 저장은 기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집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지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을 해서 작업자가 현장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중간 1수준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실시간 제어되고 공정이 최적화되는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중간 2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회사의 스마트화의 수준이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목표 수준을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현 수준입니다. 현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공장을 2번 이상 지원받는 기업이에요.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기업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회 바로 앞에 구축된 결과에 대한 수준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 수준 평가서나 또는 스마트 공장 수준 인정서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았을 겁니다. 해당되는 운영기관으로부터. 그래서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수준이 지금 현 수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 공장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어달리기 사업이기 때문에 직전에 받았던 수준이 이번 사업계획서는 현 수준이 된다. 그 수준을 적시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근거로 운영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스마트 공장 수준 인정서나 또는 구축 시스템의 스마트화 수준 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신 것을 첨부해서 현재 수준의 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는 처음 하는 기업입니다. 또는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만 아주 오래된 구축을 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은 실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적을 수가 없지요. 본인이 생각해서. 이런 기업들은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홈페이지에 가면 스마트 공장 수준 자가진단이라고 해서 게시판에 이런 엑셀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간단해요. 한 장짜리인데요. 이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 제품 설계, 입출고, 자재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집계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 공장이 집계하고 있는가, 집계하고 있으면은 1, 그렇지 않으면은 0, 그죠? 1 또는 0을 이쪽 라인에다가 쭉 기술을 하면 자가 진단 결과에 현재 귀사의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다라는 것이 자동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현 수준에다가 적시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간단하게 자가 진단한 결과인 스마트 공장 현재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3절이 나오는데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돼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서 양식을 보면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본 절은 사업계획 승인과 최종 점검 시 고도화 수준의 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달성 여부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라고 이제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양식의 공고대로 아주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공정상에서 보면 성령 공정에서 스마트 시스템의 적용 내용을 본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센서를 적용해서 온도, 압력, 속도 등의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서 실시간 제어할 수 있는 공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지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 공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동, 반자동, 수동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또는 수동으로 수집할 건지 자동 수집이 혼용되어 있으면 반자동이 되겠죠.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기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정에서 실시간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 제어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가 구축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라미 마킹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이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적시해 주는 게 1.3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성과 지표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4개 이상 뭐 이렇게 성과 지표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지만 2년 전부터는 1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1개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 공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될 지표가 뭔지를 그러면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양식 제일 뒤쪽에 가면 P, Q, CD별로 각각의 정량적 지표의 주요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이제 권고하고 있는 지표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지표에 해당되는 지표가 없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없는 지표라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표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왜 가이드에 없는지 하위 세부 지표 없는 지표를 제시했는지에 대한 그 타당한 이유를 사업계획서에 잘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표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그 산술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생산량이다 했으면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에 성령 공정을 거친 총 생산 제품 개수 나누기 1개월 동안에 총 작업 시간 나누면은 이게 시간당 생산량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산술식, 계산식에 대해서 제시되는 것도 이제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서 그나마 좀 잘 작성되기 위한 작성 방법은요. 제가 하나 예시를 가지고 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생산 증가율이라는 것을 지표를 선정을 했다고 했을 때 기존 36.2를 제시를 했고요. 예를 들어 이 사업이 끝나서 목표 수준을 49.9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36.2가 현재 수준인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산출 기준으로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제시를 했는데요. 1월부터 5월까지 생산 수량이 36,373개이고 1월부터 5월까지 투입 시간이 1,003시간이다. 이걸 나눴더니 36.2가 나왔다. 이런 현재 수준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목표 수준은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야 목표 수준인데 사실은 49.9가 달성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죠. 사업계획서 기준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49.9가 달성이 되어지면 우리 기업이 거두게 될 기대 효과로서는 연간 3억 5,962만 5천 원의 추가적인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대된다 하는 것을 효과 금액에 대한 것을 이런 산술식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구체적인
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표 선정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작성해 주는 게 좋겠고요. 또 뒤쪽에 가면은 2.3 주요 상표 설치 위치도 하고 2.5 데이터 집계 포인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작성이 변별력이 없는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집계 포인트는 주요 장부 설치 위치도 굉장히 다르게 차별성 있게 작성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하시길 저는 공고드립니다. 데이터 집계 포인트를 작성하실 때 첫 번째는요. 우리 도입 기업의 주요 공정도를 이렇게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서 번호를 매겨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공정이 있는데 각 공정마다의 현장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밑에다가 현재 작업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 각 공정 1번부터 10번까지의 각 공정별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서 수집할 데이터의 명칭이 뭔지를 자세하게 이제 기술을 한 거죠. 1번 단계에서는 입구 수량, 출구 수량, 재고 수량 또는 소재라 넘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요. 2번 공정에서는 수익 검사, 일자, 검사 데이터, 소재라 넘바를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 이제 현장에 투입되는 가공 공정에서는 생산 수량, 분량 수량, 투입 로또 넘바, 시작 종료 시간, 비가동 시간, 실시간 생산 실적 데이터 이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장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루게 될 현장 데이터 집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해줘야지만 사업계획서 상에서의 이번 사업을 통해서 거행하고자 하는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 저장에 대한 내용이 뭔지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수기로 사람이 입력하는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의 설비로부터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냐 이것도 이제 표기를 해준다면은 더 명확한 데이터 집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단 단계에서는 수기로 사람이 입력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공정에 들어가서 가공이나 열처리 공정에서는 자동 입력 이거는 설비와 시스템이 설비의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자동 입력 이렇게 했는 걸로 봐서는 전체의 그림이 이 스마트 공장의 개요가 데이터 집계 포인트 하나만 보더라도 인지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여러분 사업계획 작성하고 나서는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1번부터 14번까지의 각각의 부분들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한 번 더 리뷰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 보완해서 사업계획서가 잘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요. 에이전시 대비 투비의 기대 효과, 다시 말해서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에 있는 내용과 기대 효과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요 공정 내용에서는 다른 내용을 쓰고 기대 효과에서는 무슨 원가 절감이냐 또는 납기 약속 이런 얘기를 쓰고 주요 공정에서는 생산대 향상 이렇게 했다. 그럼 뭔가 좀 맞지 않죠. 그래서 내용의 연계성이 있도록 기대 효과가 주요 공정별 스마트 추진 목표와 일치되겠다는 거고요. 또 여러분 사업비 내역에 보면 하드웨어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 내역과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도는 따로 제시를 하고 사업비에서는 만약에 구입하고자 하는 항목이 빠져 있다든가 장비가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일치되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루션 기능 구성도도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기능 설명하고 요거는 같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도 한 번씩 보셔야 되고요. 특히 사업비 산정 근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무슨 네트워크 구축비 5천만 원 이 식으로 하게 되면 그 5천만 원이 세부 근거 뭔지를 알 수가 없죠. 보너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거 그러니까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라든가 복수견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조직이라든가 단계별 필수 산출물 이런 것들은 기존에서 권고하고 있는 필수 산출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산출물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 번씩 보셔야 될 거고요. 교육 계획이나 유지보수 계획도 하자보수 12개월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가 제시되어 있는지도 제출하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을 하시고 사업을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사업계획서에 대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